다음으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미 약품 이슈입니다. 또 당뇨 신약 관련해서 임상 스케줄이 지연됐다라는 소식도 추가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장 초반에 좀 반등을 해주나 했는데 결국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들은 어제도 좀 확인이 됐던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시장을 먼저 이야기하면 최근 코스닥이 상당히 부진한 게 결국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의 시작점은 결국은 뭐 한미약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뢰상에 타격을 줬던 한미약품 다시 한번 또 우려를 재점화를 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신약 내년으로 연기되었다라는 소식은요. 산오피 공급하기로 한 임상 시약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내년입니다. 또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언제가 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확실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에페글렌아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산오피에 4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했었던 사항들이었는데요. 퀸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개발 속도가 빨랐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생산 일정에 대한 연기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불거졌던 베링거 인겔하임의 영향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했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초반에 좀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진한 실적은 기저효과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기술 수출을 통한 실적들이 많이 잡혔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감소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북경 한미 약품 실적도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 사실 해외 기술 수출도 그렇고 또한 중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뚜렷한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지속적인 위의 상방에서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네텍의 1조 원대 경구용 표적 항암제를 기술 수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 수출했던 것을 이제 반환하기로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선은 공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대한 결국은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약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개념보다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7억 원입니다. 일반 기업들로 쳤을 때 137억 원 과연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쪽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작은 영업이익을 통해서도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스크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역시도 지금 개인 이외에는 그래도 들어왔던 외국인들마저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는 잘 아시는 상황처럼 지속적인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술적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는 주주 친환 정책, 자사주 매입이나 추가적인 정책이 펼쳐야만이 현재 투심을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상치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나왔습니다. 22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요. 판관비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되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에 제약 바이오 쪽에 이야기가 나올 때에 종근당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대웅제약의 판권을 이전한 미국 제약사 MSD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외형 성장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올 초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을 시켜주는 상황들이었는데요. 수익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신뢰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고부가 가치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좀 공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 다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까지는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는 만큼 제약 업종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서 다시금 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도체주 안에서도 개별주 안에서도 참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홀실적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들도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 했을 때 차익 물량을 조금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들은 앞으로 2017년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OLED 투자와 더불어 올해 초였습니다. 백지 공시를 통해 가지고 나왔었던 것이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이 가장 또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매출액 8천억 원, 영업이익 700억 원대까지 예상을 하면서 올해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초만 하더라도 2대 주주였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것이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분할을 통해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전환한다. 취약한 최대 주주의 지배 구조, 실적이 잘 나오고 회사가 잘 되니 취약한 지배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분할을 통해서 방어하겠다라는 취지로 봤을 때에 지금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땐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있겠지만 내년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닥은 지금 더 이상 빠질까 생각했는데 빠졌습니다. 추가적인 라인은 언더슈팅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빠지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테마주들의 영향, 거품들이 많이 빠지고 자금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슈팅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상황들보다는 정책적인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